한국 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장 가까우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완전 모두가 쇼킹했던 거예요. 엄청난 괴물이 나타나.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플레이어 중에서 1위 하고 계신데 야구에 또 베팅을 하신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 AI 관련된 스타트업부터 상장사까지 투자하고 있는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우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두 분을 모시고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였던 야구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깟 공놀이라며 애써 외면했지만 어김없이 다시 시작된 시즌. 한국 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통합우승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메이저리거 1세대 뭐 MLB 해설하면은 전부 다 위원님 해설만 들으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우 위원님 모셨고요.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레전드시고 티빙에서 또 기술 개발하고 계시는 형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빙 서비스 개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로 일하고 있는 김형래라고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야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예전부터 쭉 봐오신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선적으로 올 시즌 이 같은 경우는요. 첫 시작이 서울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팀들의 개막전이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그 오타니 온 건가요? 네. 네, 저 고쳐. 용민이 저 가서 오셨죠? 네, 그래서 봤고 뭐 G드래곤도 오고 뭐 다 되게 이게 사실 그 메이저리그 최고의 이 경기가 고척에서 열린다는 걸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우리가 보내고 나서 네, 더 네. 중요했었던 거는 유현진 선수가 어디로 갈까였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가 쇼킹했던 거예요. 유현진이 네. 컴백을 10몇 년 만에 네. 그러면 이제 팬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네. 유현진은 과연 그럼 우리 팀과 맞붙었을 때 어떨까? 유현진이 박살나는 걸 보고 싶잖아요, 팬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너무 네. 궁금하죠. 그런 식으로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느 해랑 많이 다른데요? 많이 빌드업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 기존에 잘하던 이 팀들에 반해서 초반 열풍을 이끌었었던 유현진 선수가 있었고 기아 타이거즈가 있었고 가장 중요했었던 게 또 삼성. 전반적으로 우리 야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 형래님이 좀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실제로 야구장을 다녀볼 때 느꼈던 거는 인프라가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각 구장마다 먹거리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구장마다 또 굿즈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 모으는 또 재미도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그 굿즈들을 모아서 또 바이럴이 되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까지 1000만 그 관중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또 닉네임이 전 이거 유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작두 써니.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형래님도 빅팬이시고 해서 왜 작두 써니 이렇게 이런 별명이 지어주셨는지 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제가 왜 작두예요? 유명한 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같이 경기를 이제 볼 때 다음 투수가 지금 어떤 선수가 나올 거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포크를 던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투수랑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저런 그 예측도 가능하구나. 저는 항상 해설을 흐름을 전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흐름 전달자예요. 예상을 하고 뭐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시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 네. 내가 어떤 이 방향의 그런 해설관지를 제가 인식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예, 예. 남들보다 조금 빠른 판단으로 알려드리는 네. 그런 해설 역할을 제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왜 작두써니 그 닉네임을 언급을 했냐면 그러면 이번 시즌에 그런 붐업과 함께 이제 야구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상황에서 우승팀을 예상을 김선희 의원님께서 하셨나요? 우승팀은 저희 전문가들이 시즌 초부터 다 합니다. 근데 아, 그게 예, 맞은 예.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대박인 것 네, 같아요. 이게 한 번도 없어요. 삼성이 최하위가 될 거라고 얘기한 전문가들이 다 해요. 그래서 야구가 더 재밌는 거고. 그래서 재밌는 거죠. 이번에 또 야구가 뭐 자체로도 너무 종목 자체로도 너무 재밌는 경기인데 응원 문화가 또 올해 재밌죠. 미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번 7월에 열린 올스타전에서 관중의 한 40%가 여성 관중이었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응원 문화가 제일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표인 것 같아요. 진짜 응원 문화가 엄청나게 막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도 막 그 목도하고 계시죠. 이게 사실 이 노래 저작권을 다시 이제 쓰게끔 한 게 뭐 6, 7년인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하는데 이렇게 8회에 나오는 그 노래거든요. 8회에 관중석에서 울려 퍼지는데 이건 진짜 뭉클함 있어요. 소름이다. 그 보세요. 노래를 가져와서 이거를 틀어야 되는데 첫 두 경기인가를 연승을 하면서 이 노래가 8회에 울려 퍼졌을 때 그 팬들의 그런 뭉클함 지금 생각을 해도 뭉클함이잖아요. 이거 약간 백뮤직으로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와. 전달이 돼서 시즌 내내 방송국에서 했던 게 삼성 경기를 하면 했던 게 뭐냐면 7회부터 8회가 딱 되는 순간 그냥 우리의 목소리가 없이 화면부터 잡고 영상부터 틀어요. 와, 그 순간만큼은 멘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네요. 멘트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삼성은 그 왕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아픔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게 된 게 노래와 함께 왔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감수성 터지는 장면이겠네요. 아니 이게 신임 단장님이 삼성전자 독일법인 통해서 엘도라도 저작권 관련된 유족을 또 찾아가지고 그 저작권 관련된 계약까지 하시고 7년 만에 또 다시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기아도 엄청나잖아요. 응원이. 뭐 외차라 최강기야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건데요. 사실 뭐 부산에 뭐 돌아요 부산항에 하나의 뭐 최강 하나가 네. 외치는 그러니까 7, 8회에 각 팀마다 외치는 그런 이 응원 문구나 응원이 네네네. 상대를 압도하는 와 그런 문화를 유일하게 이 KBO 야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다른 네. 리그에서는 찾아볼 수 없네요. 네, 이기거나 지고 있거나 그 노래가 나오고 그 응원곡이 외쳐지는 순간은 모두가 하나니까. 와 제일 김선우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네. 모멘트 응원 어느 구단인가요? 저는 다 좋아요. 저는 아, 연계가 다 헷갈리네. 좋아요. 아까부터 계속 저는 이거 특별히 없습니다. 네. 네. 어유. 이거 계속 안 되네.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정말 아주 공정하게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티빙톡에서도 보면은 해설위원분들 뭐 얘기 가지고서도 편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네네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편파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형님님 이 경기 하나 끝나시고 이런 거 막 데이터 뽑아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네. 저는 구글에서 근무할 때 제가 8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유튜브 댓글 분석하는 거가 저의 업무 중에 되게 큰 낙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요? 진짜 너무 웃긴 게 많아서 네네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여쭤보자면 젊은 선수들이 여성 관중 아까 말씀드린 여성 관중을 좀 락업을 했다 인기를 이렇게 인기몰이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강 야구부터 쭉 보셨으니까 젊은 선수들의 유입 프로 야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1라운드 드라프트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 팬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세요. 최강 야구를 통해 가지고 상대 고등학생으로 봤던 그런 1라운드로 하고 뭐 최고로 잘합니다. 제가 맨날 떠드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선수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강 야구 팬의 뭐 하나 이글스, 최강 야구 팬의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LG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올해 올 시즌에서 영 슈퍼스타 중에서 좀 눈여겨보신 정말 이 선수들 덕분에 또 야구가 또 어나더 레벨이 됐다 이렇게 보신 김도영이라는 이 선수는 김도영. 그동안 못 보여주다가 올 시즌에 포텐이 있어집니다. 몇십 년 묵은 30홈런에 30도루를 달성하고 예. 또 국내 타자 한정 최고의 그 기록 32, 네. 30인가 그것도 넘어서고 몇십 년이 된 그런 기록을 다 해치우는 네. 엄청난 괴물이 나타난 거죠. 형래님은 선수들의 지표를 티빙 시청자분들이 어느 선수를 더 많이 이렇게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티빙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수 상세 페이지 이제 뷰를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김도영 선수가 첫 번째로 가장 높았고 원태인 선수, 하트 선수, 데이비슨 선수, 박빈 선수였어요. 그렇군요. 형래님이 딱 좋아하시는 선수는 누구세요? 저는 문동주 선수 문동주 선수.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팀도 그러면 하나팬. 하나. 아, 진짜로요? 아이고. 네, 하나팬이고. 네네네. 아이고가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저희 클립 영상을 이제 계속 짤로 이제 만들어서 그 제공을 하거든요. 아, 동주 거는 그래서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많이 봅니다. 김도영 선수 외에도 조금 위원님께서 이 선수들이 경기에 약간 리프레시를 해줬다. 네네. 이런 선수들이 좀 떠오르시는 선수들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예. 김태견 선수도 이제 신인 선수인데 이 선수는 오자마자 어디서 이름을 알렸냐면요. 네네. 샌디에고 다저스하고 붙었을 때 예. 연습 경기를 국가대표 아, 어린 했죠. 선수들이 합니다. 그때 예. 뒤에서 이렇게 맞아요, 보는 그 맞아요. 카메라 감 있죠. 메이저리그 타자가 헛스윙을 하면서 그 직구가 딱 날라오는데 내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 선수가 헛스윙하고 더거서 들어갈 때 이 선수가 감독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 끝이 좋다고. 그 장면도 담겨요. 멋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됩니다. 그거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TV라는 게 그렇게 소름 중요한 돋았어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보지만은 이 팬들이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담기냐 안 담기냐 네네. 에 따라서 이 선수의 특별함을 더 전해줄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못했다 그러면은 네. 티빙을 통해서 이제 티빙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런 짤들을 다 이제 너도 나도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김태견의 팬들은 김태견 그 선수만의 팬들이 다 그 영상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나중에 그걸 이제 보면서 진짜 김선우 위원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런 거 보면 진짜 흑백 요리 약간 백종원한테 칭찬받은 거잖아요. 백종원한테 그렇죠. 칭찬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제가 네. 그 이제 중계할 때 이제 태견이한테 예. 제가 그랬어요. 네. 요즘에 뭐 어떠니? 뭐 중계 뭐 만족해? 그러니까 네. 그 서울 시리즈 그때처럼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래 태견아 너만 잘하면 네. 내가 그런 식으로 또 멋지게 해줄게. 또 이제 그랬었던 것도 그러네요. 있었죠. 약간 숏폼 그 영상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걸 계약을 하신 건가요? KBO랑? 네, 맞아요. 이게 KBO랑 계약할 때 네네. 디지털 개방에 대한 그 KBO의 니즈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계약이 디지털 개방에 부합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계약을 통해서 누구나 40초 미만의 쇼츠들을 제작해가지고 SNS나 이런 되게 바이럴이 될 수 있게 알렸고 사실 그런 영상들 덕분에 저는 그 이준 치어리더의 그 삐끼삐끼 삐끼삐끼요. 예. 뉴욕 타임스에 맞아요. 나왔어요. 예, 사실 그게 이런 쇼츠나 이런 바이럴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런 쇼츠를 저희가 개방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해설하는 입장 또 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 쇼츠는 굉장히 좀 중요했고 잠깐의 그 영상 자체도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 팬들을 야구장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소 우리만의 리그인가라고 이 평가를 받았던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적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티빙이 들어와서 뭐 여러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하나의 문화로 이 올 시즌에 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있는 그런 이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한국 야구장에 오셔서 음식을 먹고 응원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그 나라에 가서 네. 또 영상으로 틉니다. 이런 거 자체를 만드는 거 자체가 작은 그런 스텝부터 알렸기 때문에 또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입소문이 나서 우리가 그렇죠. 알리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좀 감사함을 우리가 표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제가 지하철 그 경기 순간에 지하철 타보면은
중간중간에 움찔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그러면 야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하철 내에서 경기가 끝났다 그러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눈인사할 수 있는 종목인 네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아 우리 팀이 이겼으면 이제 서로 움찔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아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위원님께서 어느 뭐 딱 경기가 끝났을 때 지금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네네네. 다 티빙으로 보고 계시면 네. 제가 제 정말 친한 후배가 이번에 버스 타고 가면서 그 상황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기아 우승했을 때. 근데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 경험 되게 다양하게 바뀐 것 같아요 요새, 그렇죠? 맞아요. 티빙이 한몫하신 것 같고요. 예. 맞아요. OTT가 이제 사실은 국내 한국 시장 정말 플레이어 중에서 1위 하고 계신데 야구 중계권을 이렇게 또 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큰 투자시잖아요. 야구에 또 베팅을 하신 이유가